이건 오타니도 못 쳐요. 누가 봐도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릴 법한 이 한마디. 그러나 이 말을 한 사람이 하나의 레전드이자 메이저리그 78승을 거둔 류현진이라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올해 페스트볼 구위와 변화구의 각도를 유심히 살피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주변 관계자들도 현진이 이렇게까지 반응한 것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올라가 어떤 투구를 선보였기에 메이저리그에서 수많은 강타자들을 상대해본 류현진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인지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애덤 올러의 KBO 리그 첫 실전 등판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올른 이날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전 그는 음식 문제로 인해 설사와 구토 증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아 구단은 그의 등판을 27일로 미루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올르는 단호했습니다. 시즌 중에도 100% 컨디션이 아닐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부상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마운드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5일 경기에서 등판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이 선택은 기아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물했습니다. 한화 타선이 이날 경기에서 16안타를 몰아치는 등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볼러가 등판한 이닝 동안 단 하나의 출루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투구를 보여줬기에 한화 타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25일 오키나와 킹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 경기에서 올라는 1회와 2회를 책임진 네일과 3회와 4회를 책임진 양현종에 이어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이미 앞선 투수들이 한화 타선에게 꽤 많은 안타를 허용하며 흔들렸던 상황이었지만 올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 2개의 이닝 동안 완벽하게 틀어막으며 단 한 명의 타자에게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최고 153km까지 측정된 패스트볼, 여기에 타자의 타이밍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커브와 슬라이더, 그리고 주무기인 슬러브까지 더해지며 한화 타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올레의 투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바로 패스트볼과 변화구의 조합이 KBO 타자들을 상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려는 최고 153km 패스트볼을 높은 존에 거침없이 꽂아 넣으며 한화 타자들의 밸런스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올라는 커브와 슬러브를 활용해 패스트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영리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슬라이더와 커브의 중간 형태의 구종으로 불리는 슬러브는 타자 입장에서 회전이 보이지 않아 더욱 공략하기 어려운 공으로 평가받습니다. 한화의 베테랑 타자 안치홍이 올라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변화구를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지 못하고 힘없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는 장면은 그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한화 타선은 이날 경기에서 16안타를 몰아치며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등판한 이닝 동안에는 단 한 개의 출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즉, 올라가 마운드에 선 순간 그 강력했던 한화 타선마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올가 마운드에 오르기 전까지 한화 타자들은 경기 내내 타격감을 과시하며 기아 투수진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라의 공을 상대하는 순간 그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화의 한 선수는 경기 후 빠른 공을 준비하고 있으면 변화구가 들어오고 변화구를 노리면 높은 속구가 날아왔다.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던 권광민은 경기 후 높은 속도의 패스트볼과 변화구의 조합이 굉장히 까다로웠다. 단순한 빠른 공이 아니라 공이 묵직하게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올라의 투구는 단순히 구속이 빠르다는 것을 넘어 직구와 변화구를 섞어 던지는 완급 조절과 제구력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올려의 피칭이 끝난 뒤 현장 분위기는 달아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 중 한 명은 한화의 레전드이자 KBO를 대표하는 메이저리거 출신 류현진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원로의 투구 영상을 지켜본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관계자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오타니도 못 친다. 메이저리그에서 수많은 강타자들을 상대했던 류현진이 올라의 피칭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입니다.
기아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는 특히 올해 낙차 큰 변화구와 묵직한 패스트볼 조합을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빠른 공만 던지는 투수는 많지만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슬러브 조합이 이렇게 완벽한 투수는 드물다. 타자 입장에서 대처하기 정말 까다로운 유형이다. 한화 타자들이 그의 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올해 첫 등판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직후 기아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제대로 된 선발 외국인 투수 온 것 같다. 이 정도면 내일보다 더 위일 수도 있다. 제2위 헥터 노예시가 등장한 것 아니냐?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기아의 외국인 투수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 헥터 노시는 3년 연속 10승 이상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던 에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국인 투수 자리에서 확실한 에이스를 찾기 어려웠던 기아는 올 시즌 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올러가 이날 평균 패스트볼 고속이 151km를 기록했다는 점은 KBO 리그 기준으로도 상당히 위력적인 수치입니다. 여기에 변화구의 조합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기아 팬들은 벌써부터 올해는 올라가 기아의 새로운 에이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 관계자들 역시 올러의 첫 실전 피칭에 대해 기대 이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등판 전까지도 올라의 실전 감각과 KBO 적응력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그는 단 20일 9만에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기아의 한 관계자는 경기 후 올라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적응할 줄은 몰랐다. 그의 투구 스타일이 KBO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러의 가장 큰 강점은 완급 조절이 가능한 직구와 변화구의 조합입니다. 단순히 구속이 빠른 투수는 KBO에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려는 타자들의 타이밍을 흔드는 법을 알고 있었고 직구와 변화구를 효과적으로 섞어 던질 줄 아는 투수였습니다. 기아 투수 코치진은 이닝 히터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의 구위와 경기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KBO 타자들은 빠른 공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직구만으로 승부를 보기엔 쉽지 않다. 하지만 옳은 변화구를 효과적으로 섞을 줄 아는 투수이며 특히 좌타자 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는 것이 강점이다. 이처럼 코칭 스태프는 그의 완급 조절 능력과 이닝 소화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시즌 개막 후 빠르게 선발 후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아는 지난 몇 년간 외국인 투수 자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시즌 제임스 네일이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지만 그 전까지는 외국인 투수들이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아는 팀 내 이닝 히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현종은 KBO 리그 사상 최초로 10년 연속 170이닝 이상 소화라는 대기록을 세운 투수이자 그 역시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닝 소화 부담을 줄여줄 투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작년 140-19와 1이닝을 소화하며 12승 5패, 평균 자책점 2.53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개막 후 컨디션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라가 안정적인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준다면 기아의 선발진 운용이 훨씬 수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메이저리그에서는 선발 투수가 5이닝 정도만 소화하는 것이 트렌드지만 나는 6회에서 8회까지 던지는 유형의 투수다. 기아가 원하는 이니터 역할을 해낼 자신이 있다. 컨디션만 괜찮다면 6회는 물론 8회까지 던질 생각이다. 올라가 직접 밝힌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도 최다 이닝 투수 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닝 소화 능력이 검증된 선수입니다. 과연 그는 기아가 원하는 이닝 히터형 외국인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올라가 KBO 리그에서 뛸 의지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기아와 계약이 확정되기 전부터 KBO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에이전트가 기아 이적을 암시하는 SNS 게시글을 올리자 직접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기아와 계약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한 번은 꼭 뛰어보고 싶었다. 최근 몇 년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꾸준히 선발 등판을 할 수 있는 KBO 리그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KBO 리그에서 꾸준한 기회를 잡고 완벽한 선발 투수로 자리 잡은 후 다시 MLB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전지훈련 당시 기아 동료인 제임스 네일에게 KBO 리그의 환경과 한국 야구에 대한 조언을 들었으며 특히 한국 음식과 문화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갈비도 맛있었지만 한국 음식 중 최고는 라면이었다.
올가 밝힌 한국 적응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단순히 한 시즌을 보내고 떠날 선수가 아닌 KBO에서 장기적으로 성공을 목표로 하는 선수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첫 등판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가 완벽한 선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규 시즌에서도 이날과 같은 9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긴 이닝을 소화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지속할 수 있을까? KBO 타자들이 빠르게 적응했을 때 변화구와 패턴 운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기아 코칭 스태프는 올라가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경기를 지켜본 후 정확한 역할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원로는 과연 개막전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기아의 개막전 선발 후보로는 양현종, 내일, 그리고 올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현종은 팀의 상징적인 투수입니다. 하지만 올가 이번 캠프에서 지금과 같은 투구를 계속 보여준다면 개막전 선발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습 경기 첫날부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올가 기아의 도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올러의 놀라운 피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